자, 교재는 430페이지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기억번,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돈을 보관해야 할 신의직상의 보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출해서 수수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니은, 자,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이라 했으므로 용도가 특정된 겁니다. 그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를 건네주었다면 그 가계수표를 받고 그 액면금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하고 돌려줘야 할 조리상의 보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돌려주지 않고 찢어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자, 레일번 전 시간에 풀었죠? 대표이사란 지위도 있지만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지위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다면 이 채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의뢰 형사 책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경찰 2차 문제입니다. 갑은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한 사람은 갑입니다. 갑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한편 갑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을에게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끔 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와서 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형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입니다. 갑이 첫 번째 줄 이전 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이지만 갑이 계약 당사자로서 을 A에 대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을은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맞습니까? 을이 누구예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을은 명의수탁자입니다. 을은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맞습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요. 따라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자, 두 번째. 을이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가 된다. 옛날 판례가 그랬어요. 지금은 보관관계라도 보이고 있지 않고 횡령죄라도 보지 않습니다. 3번. 자, 을이 이 병에게 그 신탁 약정을 고지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을에 대한 관계, 을에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을은 대외적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말은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거죠. 자, 4번. 사안을 달리해서 만약 을이 갑과 약정을 맺고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 배임죄가 된다. 됩니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문제 28번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을 말한다. 맞고. 횡령죄는 위헌범이죠. 맞고. 자, 3번도 전 시간에 풀었는데 차량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된다 했습니다. X. 반드시 차량의 등록 명의자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X. 그래서 이 사안은 옛날 판례죠. 지금은 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4번도 풀었어요.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근저당 설정했다면 횡령죄 기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매도하게 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다. 불사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횡령죄 2개가 되죠. 3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반복되는 문제 나왔네요.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했어요. 즉 차량 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된다. X. 자, 약정이 체결되었을 때 근로자가 운송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되죠. 자, 근로자가 산학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역전이 마찬가지다. 그 말은 횡령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3번. 횡령죄 객체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권리 같은 경우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4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죠. 죽음을 납입하고 등기가 난 다음에 곧장 인출해버립니다. 곧장 인출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한 번도 이 돈은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31번입니다. 횡령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정답은 4번. 1번 가죠. 자, 이사직무 집행정지, 집행정지, 즉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상대로 이사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게 했기 때문에 이사는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그 회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 이사로 하여금 이걸 풀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난 이후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이 법인의 자금에서 이사의 비용을 든 겁니다. 소송 비용을. 자, 이것이 횡령일까 아닐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이걸 풀어서 이사를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의 소송 비용을 법인 자금에서 지급한 것은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왜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썼기 때문에 봐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은 풀었기 때문에 X 하시고, 자, 의뢰를 받고 그 한도를 넘어서 보충해서 임의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배임이지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점유계정 방식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했을 때 횡령 배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도 되지를 않고 배임이 되지도 않는다는 판례가 각각 있습니다. X. 자, 3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도 풀었어요. 전 시간에. 질권 설정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 된다 했죠. 배임죄. 그리고 그 통장에 만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변직이 도래하는데 피고인이 동의해 주죠. 그래서 자금이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죄가 될까? 이 동의하에 인출된 부분은 자, 질권이 설정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 질권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 전액 인출한 부분은 뭐다? 새로운 피해 법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배임만 될 뿐입니다. 자, 사실상 법률상 맞고 보관자 맞습니다. 자,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납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 그 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추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와 비교하라? 판공비. 판공비는 추단이 안 된다 그랬어요. 판공비 사건과 비교를 하라. 이거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자, 이 판례도 잘 보셔야 돼.
요 4번 판례도. 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은 용도가 특정된 것인데 요건 좀 달라요. 예외적으로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었던 항목에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썼다는 겁니다. 원래 교비회계 자금을 함부로 쓰게 되면 교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로 쓰기 때문에 무조건 횡령이 되는 판례인데 이것은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쓸 돈이었단 말입니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쓸 돈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쓴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용도에 맞게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33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근로자가 부여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납부를 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를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가 되죠. 자, 경영권 인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금을 인출해서 어떻게 썼어요?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 회사 인수를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거야? 자신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 위탁받은 돈을 역시 자기 채권자에게 자신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죠. 막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겁니다. 전원 공유에 속하는 것인데 그중 일부 1인이 독점 임대하였다. 임차료를 독점 임대하여 수령한 임차라고 했잖아요. 임차료가 전원의 공유란 말입니다. 그 전원의 공유물인데 이것을 혼자서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이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전원 공유에 속하는 임차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3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나왔죠?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 교비회계 자금을. 그러면 용도에 맞게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용도들에 써야 되는데 그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자,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랬어요. 전혀 무관하게. 명신탁받아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 했을 때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왜 횡령이 안 될까요? 전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갑니다. 자, 통상적인 실적급여다. 뭐가? 시책비가. 그래서 이것은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실적급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를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시책비 사건도 많이 나오죠. 자, 3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 4번. 자, 채권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유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채권자가 이 부분 채권 지급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 교부한 것은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되지를 않아요. 자, 2번. 자, 권한 초월이네요. 이러이러한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 견해가 무슨 견해죠? 월권행위설이죠. 영득행위설이 아니고 벌써 월권행위설 3번 나왔네요. 자, 일시사용 손괴은닉 의사로 점유를 처분하는 때에도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것은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자, 대표사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썼을 때에는 횡령죄가 되죠. 자, 뭐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었다 했는데 그 승낙을 얻었다고 했을 때 뭐 죄가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횡령죄는 전부 다 죄가 되죠. 이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금융기관에 자신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예금해놨다는 거죠. 그럼 법률상의 보관관계인데 인출해서 함부로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자, 3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자, 레미컨 대금으로 지급해라. 용도를 정해줬죠. 그러면 이 용도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자,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 권능을 갖고 따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무효의 등기일 때에는 보관자가 아니죠. 미등기도요. 미등기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보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수업료라 했습니다. 이 수업료 누구 건가요? 학교 설치 경영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자기 돈을 자기가 쓴 거야.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아니, 학원 원장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료를 받았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학원 원장 거 아닙니까? 학원 원장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게 횡령이 돼요. 자기 돈을 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만 동그라미인데요. 리을이 어려워요. 이 문제가 쉬운 건 아니죠. 오히려 8가 더 쉽지만 근데 이것이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결국 틀릴 수 있거든요. 자, 봅니다.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했어요. 이 사망하자 그 자식이 이를 처분했던 것인데 횡령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등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은 위탁관계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위탁관계가. 등기치고 넘겼다면 위탁관계도 상속이 되는 것인데 등기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통보받고서도 본등기 격려함과 동시에 가등기 격려했을 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통보받았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일을 안 했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등기, 가등기 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은 손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될 뿐이다. 자, 디귿번 광업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작물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횡령죄는 상습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어렵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작물죄는 상습범이 있지만 횡령죄는 상습범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 법익 그 앞에 가면 제가 상습범 도표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여기 횡령, 배임, 손괴, 권리행사방해 요 4개입니다. 요 4개는 상습범이 없다. 이게 답니다. 상습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만 있는데 재산죄 중에서 요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작물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횡령, 배임, 손괴 권리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횡령, 배임, 손권이죠. 손권. 손권이가 횡령, 배임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문제는 3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을 가면 앞에도 풀었는데 채권 지급담보하기 위해서 수표를 받아서 이를 소지했을 때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재물 보관자가 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자, 님번 종중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이 부탁이 바로 위탁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담보대출 받았죠. 그러면 이 담보대출 받은 돈을 종중회장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임의 소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횡령이 됩니다. 그런데 배임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디귿번 하나의 교회다. 교회는 총유 관계잖아요. 자, 분열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재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교회 재산은 분열할 때 그 소속된 교인들, 그 교인들 총에 따라 이 재산 관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 총이라는 것이 바로 공동 소유 형태죠. 공유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 가져갔죠?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교파의 전멸을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를 옮긴다는 인식 하에 이를 가져갔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인 소유물이고 타인 점유물인데 그거를 가져갔다는 말은 자기 소유, 자기 점유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자, 1번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 대표사원이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승낙을 얻어서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 횡령이 됩니다. X.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이 부분이죠. 승낙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 성립함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2인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교회처럼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공동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횡령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